네, 주간 이슈팩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산 전국 728조 원. 네, 어떤 뜻인가요? 지난 10월 국정감사가 끝났고요. 11월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국회는 예산 전국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그 예결위의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 질의 등 이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예산안 규모가 이제 728조 원인데 올해 대비해서 8.1%가 증가한 거죠? 네, 우리나라 예산이요. 이제 드디어 700조 원대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예산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10년 전이죠. 2015년 예산이 375조 원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네. 매년 증가하면서 2019년에 470조 원 수준에 도달을 했고요. 네. 코로나19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 경기 대응 정책 등을 거치면서 2022년에 600조 원을 넘어서면서 또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년 예산은요, 이제 700조 원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네네. 주식시장이 4,000포인트를 넘으면서 이제 처음 가보지 않았던 길을 이제 지금 걷고 있는데, 물론 이제 오늘 이제 3,900선 아래로 조정을 받고 있긴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제 확장 재정 이제 정책으로 10년 만에 2배 정도 됐네요. 700조 원 시대에 문을 활짝 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내년도 예산안 좀 배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화면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보건복지 고용 부분에 269조 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이 지금 편성이 돼 있고요. 다음이 일반 지방 행정의 121조 원, 교육, 국방, R&D 순으로 이제 편성이 그 비중이 돼 있는데요. 특히 연구개발 R&D 부분 예산은요, 역대 최대 수준인 19.3%가 증가한 무려 35조 3천억 원 규모로 편성이 됐습니다. 네. 정부가 예산안에 담은 내년관리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요, 이제 109조 정도가 되는데, 달리 말하면 세금을 걷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확장 재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국가 채무도 만만치 않게 늘게 됐습니다. 네네. 12월 2일에 이제 법정 시한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아닌 상황인 거죠? 네, 여야가 이제 이 예산안에 대한 계속 논의를 하게 되고요. 상임위에서 먼저 예비 심사를 거치게 됐고, 네. 지금 종합정책 질의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소위 심사를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픽 또 볼까요? 네, 시정연설 대 보이콧. 네, 풀어볼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국회를 방문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보이콧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좀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지 정리해 볼까요? 네, 이 대통령 연설 중에 이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네. 내년도 예산안은 AI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말한 대목이었습니다. 취임 이후 또 에이펙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그동안의 행보들을 쭉 종합해 보면 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정의가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AI 정부다. 그 시정연설 발언에서도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 1천억 원을 편성을 했고, 이는 올해 예산 3조 3천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서 국내 우수한 제조 역량과 또 데이터를 활용해서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AI에 이제 방점을 찍었다는 이제 말씀인데,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어떤 연유였는지 들어볼까요? 그 이유는요,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에 대한 이제 반발이었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이제 중앙홀에서 그 계단으로 이어지는 계단에서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또 피켓 시위를 들고 시위에 나섰고요. 국회 본청에 이제 들어오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강력하게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대치 정국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세 번째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네, 배치기 충돌 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 국회 운영이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네.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해우 퇴장하는 가을 상황에서 이제 부딪히면서 이제 이런 네. 상황들이 벌어진 사건인데요. 네, 뭐 슬로우 비디오로 반복해서 또 어떤 방송에서 이제 틀기도 하던데 네. 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운영위가 어제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주 매우 뜨거운 감자였었죠. 발단은요, 최현일 민주당 의원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설전이 있었고,
이제 여야가 이제 충돌하면서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정회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정회 직후에 이기원 의원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회의를 나가는 도중에 이제 충돌이 일어난 건데요. 네. 송 원내대표가 이 의원과 배를 강하게 부딪혀서 배치기 상황이 이제 벌어졌고요. 두 의원은 이제 안 풀린 듯한 이제 한 차례 더 강하게 배로 서로 부딪혔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송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국감을 망치려 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자 이 의원이 국민의힘이 방해한다고 맞받으면서 두 의원이 몸이 서로 이제 부딪힌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저는 이게 충돌 상황에서 양측의 또 주장이 달랐죠. 네, 그렇습니다. 송 원내대표가 이제 바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의원이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오더니 그대로 몸을 부딪혔다. 폭력 사태 사과라고 주장을 했고, 이 의원은 급하게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송 원내대표가 먼저 몸을 던지듯이 부딪혔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감이 재개가 되면서 이 의원이 유감 표명으로 이 상황은 좀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요, 저에게 죄가 있다면 배가 나온 죄밖에 없다, 살을 빼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좀 송 원내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주간 이슈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